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저는 지난 밤사이도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다우지수는 약보합 마감하긴 했지만 IBM만 아니었더라면 다우도 좀 강했을 것 같고.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S&P 500이 드디어 7일 연속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9월 2일 이후 지금 정확히 거래일 수로 보면 33일 만에요. 다시 사상치 효과로 인한 오늘 장중 기록도 마찬가지, 종가 기록도 모두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33일 거래일 수 33일, 이제 달력으로 보면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30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를 갖다 보게 되겠고요. 작년 11월 13일에도 50일 만에 최고가를 다시 회복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가장 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작년 이후에는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사상치 효과가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이 다시 이어질지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그렇죠.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은 실적 시즌의 초반은 아주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본격적인 빅테크들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요. 오늘 시장 자체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56번째 올해 들어서 사상치 효과를 기록한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미 소비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보면 소강 상태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미 소비재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 테슬라가 이제 큰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7개 섹터가 전부 올라갔고요. 에너지나 금융, 소재 등 소위 경기 민감 대표주들이 오늘 떨어졌습니다. 오늘 유가도 오늘 82달러 후반대로. 그러니까 한 두세 달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거지만 저는 83, 84 이렇게 갔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앞선권에도 계속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상을 넘는 기업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시작 출발할 때는 26.7%에서 27% 정도가 이게 늘어날 거로 봤는데 네네. 지금 33에서 34%까지 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장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주말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까지요. 정확하게 수요일까지 보면 S&P 500개 중에서 101개 기업, 그러니까 20% 정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84% 정도가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 지난주 2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제 소매 판매라고 보셔야 되겠죠.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예상됐었는데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이제 그게 상당히 컸죠. 그리고 이커머스가 이제 돌아선 것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 물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것들이 약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름 분명 플러스 났지만 예상보다 조금 멈칫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주만 몇 가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 2, 3위 뭐 이런 거 보겠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가장 편한 주식 중에 하나죠.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올해 뭐 계속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또 작년, 재작년 어땠냐 보면 작년, 재작년은 그렇게 그러니까 올르긴 올랐지만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마존 이런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재작년에 한때는 아주 강했지만 재작년 보면 또 그렇게 재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 타이밍보다는 늘 갖고 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여튼 오늘도 1%가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고요. 애플도 오늘 한 0.15%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빅테크 주식 중에서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고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이 커졌는데요. 알파벳도 오늘 강보합 정도 나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사상치 효과 이제 또 손만 뻗으면 사상치 효과 다시 가는 그런 위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테슬라였습니다. 사실 어제 실적 발표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1% 가까운 하락을 보였었는데 실제 본장에 들어서자마자 또 테슬라는 주가가 굉장히 잘 갔어요. 테슬라 한번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카톡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맞아요. 친구들끼리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식사하면서도 하고 차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얘기를 주고받고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얘기를 해드리면 어저께 한 7시쯤 됐습니다. 저녁 7시에. 그러니까 실화인데요.
7시쯤 됐으니까 그때도 시간에가 막 장 시작 전인데요. 마이너스 한 0.7% 정도 됐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떡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뭐 떡락인가 봤더니 0.7%. 그러니까 0.7% 갖고 이제 엄청나게 걱정되는 거죠. 특히 시간의 가격이 너무 민감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장전은 특히 그런데요. 우리나라 미국의 장후라고 하면 그래도 미국의 LA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오후 1시 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낮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장전 시각은요. 미국 사람에 보면 LA나 서부 쪽에 있는 사람이요. 완전 초새벽입니다. 그렇죠. 지금. 새벽 3시, 4시 누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0.7%, 1% 안 되는 것 같고 뭐 크게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가만 보는 거죠. 네네. 특히 시간의 시각 같은 장전 시각은 미국 시간 장전, 우리나라 시간은 한 오후 6시부터 특히 9시 정도 사이에는 미국이 다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폭이 큽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 그건 그렇고요. 어찌됐건 마이너스 뭐 갔었지만 시간 정류장이 열리면서 플러스 나기 시작하면서 오늘 3.26%가 올라갔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월 말인가요? 그때 900.40달러인가가 아마 사상 종가가 장중 최고가였는데 그랬죠. 오늘 딱 900.00달러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 기준으로는 40센트가 모자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오늘 894.40달러가 나오면서 갖고 계신 분은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가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뭐 개인적인 의견은 큰 의미가 없겠고요. 아이비들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긍정적이냐 바뀌었냐를 보셔야 되겠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800에서 900달러 올려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1000달러를 올려놨습니다. 하루 만에 1000달러를 100달러를 또 올려놨지만 의견 자체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일단은 중립을 바꿔놨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오늘 최소한 8군데, 9군데가 목표 주가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매도해서 중립으로 바꿨지만 또 캐너코드에서 또 매도해서 매수로 2단계로 올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월가격은 중립이다. 네. 다만 이렇게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추세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를 이제 오늘자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900.40달러에 사신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익이 났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높아시는 말씀드리면 왜 사셨는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왜 사셨던 것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특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 진짜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여러분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적어두시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적어두시든지 해주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많은 분들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나는 900달러, 850달러에 사셨던 과거에 사셨던 분들은 나는 950달러에 팔겠다 마음은 그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나는 정말 1,500달러 생각하시면 1,500달러에 파시면 되는데 이제 또 8개월 기다렸던 가격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오늘이라도 좀 떨어지면 이러면서 파는 거거든요. 할 걸 그랬네 이런 생각 들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흔한 얘기로 이제 올인하신 분들은 머리가 아프지만 일부 포트폴리오 하셨던 분이고 그 초심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웬만하면 그 초심을 지키시라 약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사실 딱 처음에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주가 하락하면서 뭐 안 좋은 뉴스 나오면은 그 초심은 다 잊어버린 채 지금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초심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저께 기억나세요? 그 짐 크레이가 넷플릭스 팔면 후회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오늘 다시 4.5%가 올라가고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는 850만이라는 그런 가입자 수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거는 큰 눈높이를 그대로 맞췄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리 캐시플로 순현금 흐름이 내년에 플러스라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보여준 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그 IT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 하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는 모르겠습니다. 그 앵커나 저보다 훨씬 더 엔비디아의 그 소위 칩이 있지 않습니까? 지포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RTX 시리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져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6개월, 1년 쓴 것도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제 주위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파셔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기종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럼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주가 오늘 23% 오늘 올라가고 사상체육과 이제 약간 못 미치거나 사상체육과 이제 이 그림도 사상체육과 가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뉴스 본 적이 있는데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지포스 나우라는 브랜드, 나우 RTX 3080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걸 갖고 제가 본 적은 있는데 클라우드 게이밍 멤버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뉴스도 한번 전해드리는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뭐 제가 쓰질 않으니까 그 부분을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그걸 쓰는 그 사용료가 99.99달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 하면서 그런 이제 영상도 송출할 수 있게끔 하겠죠. 뭔가 빨라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수치로 보면 이제 영상을 잘 아시는 분, 방송 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이게 1048p인가 뭐 해갖고 프레임 수가 엄청 높은 건데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좋아지는 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소개해드리겠는데 그래갖고 더 좋아지는 거가 AMD 있죠. AMD 라이젠 하면 또 아시지 않습니까? 스레드 리퍼 프로라는 프로세서가 있다고. 특정 그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게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AMD가 오늘 2.53% 올라면 사상주가. 이게 결국은 한쪽에 소위 그런 그래픽 칩과 AMD의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면서 나름 자기네끼리 콜라보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주가의 사상주가를 갖다는 것도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지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29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2주 연속 20만 대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가운데 크록스부터 한번 보시죠. 네, 앞서 이제 테슬라는 제가 잠깐 좀 먼저 말씀드렸고요. 크록스가 이제 오늘 또 나름 트위트를 쳤죠. 크록스가 오늘 9%가 급등하면서 지금 한 달 반 때 이게 좀 쉬었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크록스가 주가 뭐 워낙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떨어진 거가 뭐랑 같이 떨어졌냐면 나이키랑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결국 다 공급망 이슈인데 공급망 이슈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88달러가 예상되는데 2.47달러가 나왔고요. 주당 이건 매출은 6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6억 2,600만 달러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뭐 공급망 이슈이지만 잘 팔린다 하는 얘기를 계속했고 있고요. 금년이나 내년 가이던스도 또 상향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한번 원래가 어제에서도 지금 벌써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의 G세대의 어떤 설문조사했을 때 보면 작년 보면은 랭킹에도 없었던 브랜드입니다. 이게 그렇죠. 신발 브랜드 중에서 작년에 가을에 9위 그리고 금년에 6위, 그럼 이번에 5위로 올라선 걸 제가 확인드렸었는데요. 그 역시 파이퍼 샌들러에서 오는 평가가 스텔라한 실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눈부신 실적, 황홀한 실적을 표현하면서 목표 주가를 215달러로 올려놨고요. 베어드는 215에서 무려 250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주가는 이제 워낙 또 급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쉬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크록스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신발장을 열어보시면 그건 전 답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역시 월거제에서 한번 저에게 여름 시즌에 얘기했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풀 코퍼레이션이라고 풀이라고 있습니다. 수영장 관리하고 수영장 용품 파는 기업이죠. 수영장 관리하는데 이거는 한번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그 당시에 방송하면서 월가지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물 먹는 하마라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건 안 하건 물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물을 큰 집에 있는 수영장 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을 소독하는 정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역시 또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3.87달러가 예상됐는데 4.54달러가 올라가면서 7.65%가 올라가면서 오늘 단박에 사상체육가로 올라갔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 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미국의 미국과 북미 앞에서 최대 소위 그 쓰레기 수거 업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는 회사인데 역시 사상주역가를 말씀드렸고요. 시간에서 발표하는 거 두 개만 보겠습니다. 치폴레입니다. 치폴레가 6.32달러가 예상됐는데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7달러가 넘게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영업점 있는 것들, 뭐 나이키도 다 그런 거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14%가 동일 점포가 늘어날 거로 예상됐는데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가 나오면서 시간의 주가가 한 1.8%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시간에서 폭락하는 게 있습니다. 스냅인데요. 지난 분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게 역시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페이스북랑 똑같이 애플에서의 광고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이런 유출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 선택사항 때문에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이익은 괜찮게 나왔는데 매출이 지금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요. 항상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객당 매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1인당 광고 매출.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항상 1인당 매출인 게 꼭 나오거든요. 트위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3.67달러가 1인당 광고 매출이 있을 거로 예상됐는데 그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1인당 3.49달러가 나면서 시간에서 무려 24%, 26%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말씀 중간중간에 월가워즈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는데 월가워즈에서 지난번에 짚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 팀의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월가워즈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방송에서 보내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공개해 놓고 있으니까요. 방문해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200분 정도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두 분 정도 네. 내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월드 그룹의 짐 폴슨이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최근에 가장 걱정이 많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보통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결국은 원자재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네, 그렇죠. 마진에 대한 압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 좋지 않죠.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가 그래서 요즘 또 한참 유행하는 거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네.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네, 인플레이션이네, 디플레이션이네, 뭐 리플레이션 엄청 많이 있는데 요즘은 또 핫한 키워드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맞아요. 조금 어려우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건데 꼭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진 압박이 우려된다는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이분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 물가 상승률이랑 이익 마진을 보니까 지난 20년간요. 반대가 되면 이제 이게 정말 머리 아픈 건데 네네. 긍정적인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올라갈 때마다 마진율이 계속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수많은 전부 기업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통계는 전부 다 S&P 500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도 한 7천여 개의 기업인데 그중에 500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500개. 그러니까 500개라는 건 시계에서 최고의 기업은 물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가격을 올리던 뭐라건 간에 자기네가 혁신했건 간에 뭘 했건 간에 안정적으로 마진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자기네가 오늘 통계를 보여준 겁니다. 네네.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는 왜냐? 서비스면 서비스, 제품면 제품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이제 올해 내년 걸쳐서 이제 오피스 가격 네네. 365 가격 올리는데 한 번 1달러 올리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 5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이익이 늘어나. 뭐 그런 얘기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그만큼 그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더 재미난 얘기는 사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이제 어저께 한 우리 시간을 보면 이제 이 시간 언저리에 나와서 제가 방송을 전해드리지 못했던 얘기인데요. 짐 크레이머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그런 얘기하거나 무슨 전문가나 이런 뭐 애널리스트 한 명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의미를 우리가 좀 안 두죠. 안 둘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소위 빌리오네어라는 그러니까 수십억 진짜 우리나라 보면 정말 억만장자도 아니죠. 네네.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베어리스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언은 이제 제발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미 충분히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자기의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한참 돈 벌었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로 명성을 얻었고 그걸로 그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 틀리시겠지만 짐프레이 오늘 얘기한 거는 정말 베어리시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빌리어네어들의 얘기를 제발 좀 그만 들어라. 뭐 했다는 것도 한번 이 영상은 얼마 짧으니까 요즘 번역기가 잘 돌아가니까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 초반이 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이거 흥미로운 부분 다시 한번 몇 가지 네. 확인해 드리겠는데 JP모건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기네가 한 세 가지 이슈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2분기에는 최대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다는 얘기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JP모건은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국면에 지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똑같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팬데믹이 우리 백미러 뒤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로 들은 것이 지난주나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최고는 이제 쳤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분기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공급망 이슈잖아요. 근데 네. 이 공급망 이슈가 진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급망 이슈는 사람도 부족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은 지금 일자리를 사람을 안 채워줘서 문제거든요. 네네. 그 공급망 이슈에 노동력도 있고 상품 원자재까지 모두 부족한데 문제는 이 부분이 그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건데 이 중에서 진한 거 있죠. 진한 남색의 3분의 2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 그림이 공급망 이슈가 생긴 건데 그 중에서요. 진한 3분의 2 정도는 왜 생겼냐면 사람들이 그 펜트업 디맨드가 있는 겁니다. 뭐를 예를 들어자면 JP모건은 나이키부터 네. 예를 들어서 루비통 가방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려고 지금 몰려 들고 있다는 건 요인이 3분의 2고 네. 3분의 1이 진짜 공급망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JP모건이 이런 얘기 한 겁니다. 내년이면 공급망 이슈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할 거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한 날인가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문제는 이거 언젠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나이키 안 만드니까 벌써 다른 지역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디선가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해결될 텐데 문제는 수요가 너무 많다는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핵심 요인이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격 결정력이 있거나 네. 그런 섹터가 있다 그러면 그런 주식은 여전히 사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 구글, 비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은 인플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CD를 만드는 것들은 책을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다운로드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원자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인데요. 어도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도비를 여러분 요즘 패키지를 어디 사갖고 가는 거 별로 못 보셨잖아요. 없죠. 거기다 다운로드 받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